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재외국민 선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정식 발의됐습니다. 여야 합의를 사실상 마친 상태인데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공관 외 지역에도 투표소가 들어섭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어제 LA에서 열린 재외동포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재외선거 참여를 늘리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4만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는 거기에 별도의 투표소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멀리 공간 있는 곳까지 가실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고요. 공간 투표만 가능했던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의 경우 실제 투표율은 각각 등록 유권자의 7.1% 그리고 2.5%에 그쳤지만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재외선거 참여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으로 중앙선거관리는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인터넷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또 새누리당에서 이제 우편 등록할 수 있게 해놓고,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등록할 때는 그냥 집에서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등록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밖에 현재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을 청으로 격상시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발의안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현행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복수국적 취득 기준은 60세까지 낮추자는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낮춰가면 완전 복수국적 허용도 향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복수국적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여야 간에 큰 입장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LA 한인의 초청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두 여야 의원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미주 한인사회에 새로운 도약을 당부했습니다. 좌우 진영 논리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과거에 여기 안창호 선생님이 100년 전에 흥사단 아카데미 만들고 독립운동을 하던 것이 우리 LA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LA에 계신 좀 재외동포들께서 이런 제2의 독립운동에 여러분들이 좀 선봉에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날 간담회는 LA 한인회가 주관하는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루이지애나주 라파에트의 한 극장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의 부상자가 늘어나 사상자가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시 극장엔 100여 명의 관객이 있었는데요.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두 교사의 기지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라파에트 총기 난사 사건의 부상자가 2명 더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모두 9명입니다. 영화관 안에서 총기를 난사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두 교사의 기지가 막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제나 레뇽모는 무차별적인 총격을 피해 동료교사 알리 비아토 마틴의 몸을 감쌌습니다. 보호를 받은 또 다른 교사인 마틴은 급히 몸을 일으켜 극장 한쪽에 있던 화재 경보기를 울렸습니다. 경보기를 들은 100여 명의 관객들은 총격을 피해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We were buying popcorn at the concession stand when a whole group of people, teenagers mainly, running out telling everybody to run for their life. 이번 사건은 공교롭게 오바마 대통령이 방송에서 총기 규제 실패가 임기 중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말한 직후 벌어져 총기 규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Since 9/11 by terrorism, it's less than 100. If you look at the number that have been killed by gun violence, it's in the tens of thousands.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한 개인이 총기로 사람들을 살해하는 적극적 총격 사건이 한 해 16.4건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참사가 반복되면서 갤럽과 퓨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총기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협박글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렸던 30대 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8일 33살 이모 씨는 이 사이트에 접속해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글을 영문으로 올렸습니다. 그런 뒤 자신이 쓴 협박문을 캡처해 다른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도 게시했습니다. 게시물을 발견한 미 대사관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6일 만에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서 하루 종일 인터넷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이 씨의 노트북에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한 기록과 협박문 초안 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이 씨가 자신을 과시하고 인터넷에서 호응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협박글을 올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범이나 다른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왜곡사절 협박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오는 9월 교황이 방문키로 예정된 필라델피아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교도관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보안경비 체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필라델피아 커렌 프롬 홀드 교도소. 20살의 이곳 수감자가 가짜 손톱을 이용 교도관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오는 9월 교황이 방문키로 계획한 곳이어서 보안경비 체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he security concerns are always there. Our vigilance is always heightened, but you also have to understand that we manage a very difficult population. 프란시스 교황은 오는 9월 가족의 세계회의회 참석차 필라델피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27일 교황은 커렌 프롬 홀드 교도소의 방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수감자의 교도관 공격 사건으로 보안 문제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경비 체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Was the officer properly equipped? Was the area properly staffed? Was the facility operating under normal conditions? Things like that. If we determine that there are changes that need to be made, then we'll make them. 교황 측은 필라델피아 교구청 대변인을 통해 방문 계획에 변동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고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 일가의 미국 재산 환수가 꼬이고 있습니다. 유 씨 일가가 미국에 빼돌린 재산이 수백억 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는 극히 일부만 환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뉴욕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고 유병원 씨 일가는 미국의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했습니다. 뉴욕주 웨체스터에 있는 고 유병원 씨 차남 혁기 씨의 저택입니다. 유 씨는 지난 2007년 345만 달러, 우리 돈 40여억 원을 주고 이 저택을 구입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 저택과 맨해튼 아파트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가 뉴욕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원고는 유 씨 일가 해외 재산 환수를 추진 중인 예금보험공사 유혁기 씨를 상대로 한 청구액은 446만 달러입니다. 예보는 그러나 1,000만 달러가 넘는다는 캘리포니아 리조트는 유 씨 소유 입증이 어렵고 또 다른 뉴욕 아파트는 담보가 너무 많아 소송 대상에서 뺐습니다. 두 건 이외에는 없냐? 미미하지만 또 있긴 한데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이번에 압류를 신청한 부동산은 매입가 기준 100억 원. 하지만 두 건 모두 혁기 씨와 부인 공동 소유로 35억 원의 대출도 껴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대출금의 부인 목 절반, 소송 비용 등을 빼면 잘해야 30억 원 정도 남습니다. 매입 당시보다 시세도 떨어져 10억 원대 회수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세무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5개월째 잠적 중인 유혁기 씨는 월가의 거물급 변호사를 통해 재산 환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터키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근거지를 첫 공습하는 등 IS 격퇴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의 공군기지도 미국이 IS 공습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복창현 특파원입니다. 터키 전투기 석대가 시리아 내 IS 근거지 2곳 등을 공습했습니다. 터키군의 IS 공습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IS 조직원 3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ize arz edilen noktalar olmak üzere %100 isabetle tam bir başarıyla ortadan kaldırmıştır.
이번 작전은 터키 남부 시리아 접경 지역인 킬리스에서 지난 23일 IS 조직원의 총격으로 터키군 한 명이 숨진 데 대한 보복 차원입니다. 터키는 테러 세력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서 IS 격퇴전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터키는 또 미국과 9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남부 인지릴리 공군기지를 미국이 IS 공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인지릴리 기지는 시리아 내 IS 점령지와 가장 가까운 공군기지로 미군의 공습 전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The two leaders did agree that we would deepen our cooperation as we take on this ISIL threat.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해 IS 격퇴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복찬입니다. 미국에서도 여전히 존엄사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도 8년째 연명 치료를 하는 한 환자를 둘러싸고 존엄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리 박진현 특파원입니다. 교통사고로 병상에 누운 지 8년째 38살 뱅상 랑베르 씨는 의식이 없는 채 목숨만 겨우 이어가고 있습니다. 랑베르의 연명 치료에 대한 논란은 가족들의 입장 차이로 시작됐습니다. 의료진 대부분과 랑베르의 부인은 그를 이제는 보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부인은 랑베르 스스로도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고 이전에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주장합니다. Je suis également choquée qu'on puisse dire je suis Vincent, je suis sa voix, alors que ce sont des personnes qui pour la plupart ne le connaissent pas. 그러나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랑베르 부모 측은 그는 아직 살아있다며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Le médecin du CHU demande une protection auprès globale, oui, auprè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donc, faut attendre maintenant. Donc, ça veut bien dire quand même que notre fils, on reconnaît qu'il est vivant. 하지만 법원은 랑베르의 부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가 그리고 지난달에는 유럽인권재판소가 랑베르의 경우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연명 치료 중단 여부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 이견도 있었지만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예상치를 밑돈 실적 발표가 지속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0원 40전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